안녕하세요. 개발자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코딩이라는 것에 진입장벽을 낮춰드리고 싶은 개발자 사내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자료구조가 무엇인지,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자료구조 중에 복합 자료구조가 있었고, 복합 자료구조 중에 선형 자료구조 중 스택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예정입니다. 스택의 개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스택은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료 구조예요. 영어 단어의 뜻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스택이라는 것은 쌓다라는 의미로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 올린 형태의 자료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 올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으로는 데이터가 순서대로 쌓이며 가장 마지막에 삽입 혹은 입력된 자료가 가장 먼저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는 스택은 정해진 방향으로만 쌓을 수 있고, 스택의 꼭대기, 탑이죠. 탑으로 정한 곳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탑으로만 데이터의 입출력이 일어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바로 프링글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프링글스에 과자를 넣을 때 가장 첫 번째 들어간 과자가 프링글스 통 가장 밑부분에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프링글스를 드실 때 가장 먼저 들어간 과자를 먹겠다고 프링글스 위에를 다 걷어내고 맨 밑에 거부터 드시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링글스처럼 가장 마지막에 들어간 과자가 저희가 먹을 때는 가장 먼저 저희 입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바로 스택이 저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택이라는 것을 서치하시다 보면 후입 선출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LIFO라고 하죠. Last in, First out.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택이 가지고 있는 구조의 특징은 후입 선출입니다. 스택이 가지고 있는 구조에 의해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가장 최근에 들어온 데이터가 가장 먼저 나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옆에와 같습니다. 스택이라는 통 안에 데이터가 푸시가 되고 팝이 되는데, 한쪽 방향으로만 데이터가 들어가서 쌓이게 되고, 그리고 들어온 방향이었던 그 똑같은 방향으로 팝이라는 명령어를 써서 나가게 됩니다. 스택의 상태로는 오버플로우와 언더플로우 상태가 있어요. 오버플로우는 스택이 완전히 가득 찼을 때를 의미하고, 언더플로우는 스택이 완전히 비어있을 때를 뜻합니다. 스택의 데이터를 입출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령어는 푸시와 팝이 있습니다. 푸시는 데이터를 스택에 넣는 작업을 하고, 팝은 데이터를 스택에서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죠. 푸시는 스택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을 뜻해요. 푸시를 하면 기존 데이터 위에 새 데이터가 순서대로 쌓아집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푸시라는 명령어를 수행하게 돼요. 첫 번째, 스택이 가득 차 있는지를 확인하고, 두 번째로는 스택이 가득 차 있으면 오류가 발생하고 종료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스택이 가득 차 있지 않다면 탑을 증가시키고, 네 번째, 탑이 가리키는 스택 위치에 데이터를 추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팝이에요. 팝은 스택에 있던 데이터를 다시 빼내는 것을 팝이라고 합니다. 팝이라고 하는데, 그림으로 표현하면 옆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팝을 수행하게 되는데, 첫 번째, 스택이 비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두 번째, 스택이 비어 있으면 팝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고 종료됩니다. 세 번째로는 스택이 비어 있지 않다면 탑이 가리키는 데이터를 제거하고, 네 번째, 탑 값을 감소시키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팝 명령어를 제대로 수행하고 그에 대한 성공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스택의 연산으로는 팝, 푸시 말고, 그리고 is empty, is full이 있는데, 탑은 스택 맨 위에 있는 데이터 값을 반환하는 명령어고요. is empty는 스택에 원소가 없다면 true, 있으면 false 값을 반환합니다. 반대로 is full은 스택이 가득 찼으면 true를 반환하고, 가득 차지 않았으면 false 값을 반환합니다. 다음으로는 스택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이러한 스택은 대체 언제 써야 할까요?
스택을 언제 써야 되는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의 장단점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스택의 장점으로는 구조가 단순해서 구현이 쉽다는 것이 있고, 다음으로는 데이터 접근 속도가 빠르다는 것에 있습니다. 즉, 데이터 저장과 읽기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하지만 단점으로는 데이터 메모리 크기를 미리 지정해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메모리 크기를 미리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장 공간의 낭비가 발생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스택의 사용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스택의 사용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재기 알고리즘이 있고, 웹브라우저 방문했을 때 뒤로 가기 기능, 그리고 실행 취소, 언두 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셨어도 언제 써야 하는지 감이 잘 안 잡히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코딩 테스트를 볼 때 스택을 활용하는 문제는 주로 짝을 찾는 용도로 스택을 활용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 프로그래머스 문제 중에 올바른 괄호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스택을 사용하는 전형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보시면 문제에서 주어지는 괄호가 제대로 짝을 이루고 있는지를 보는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스택을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에 짝을 찾는다라는 단어는 없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선 스택을 사용하는 여러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스택이 이럴 때 쓰이는 거구나 라고 느끼셔야지 코딩 테스트를 보실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스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이제 스택이 어떻게 생겨 있는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코딩 테스트를 볼 때 어떤 문제에 스택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알려드린 스택을 사용하는 조건만 안다고 스택을 사용하는 문제를 한 번에 다 가려내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서 스택을 써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자료 구조를 써야 하는지 감을 익히셔야 돼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거나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개발자를 꿈꾸시는 분들을 위해서 관련 자료들을 고정 댓글에 달아놓았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개발자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코딩이라는 것에 진입장벽을 낮춰드리고 싶은 개발자 사내입니다. 감사합니다.